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600명대 위중증 환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설정을 검토 중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29명. 전날 같은 시각보다 194명이 많은 숫자로 0시 기준 오늘 신규 감염자는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597명이 나와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는 612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 600명대를 넘겼고 사망자도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3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1.5%,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이 112개밖에 남지 않았고 불과 2주 전 56% 정도로 여유 있던 대전도 이제 중환자 병상이 딱 2개 남아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현재 수준의 유행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달 말엔 위중증 환자가 800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지웅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 속에 정부는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 뒤 6개월이 유력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 접종이 접종 완료 후 5개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유예 기간 한 달을 주는 것이라면서 추가 접종을 필수적인 3차 접종으로 시행하자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중단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시설로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1년 전 텅 비었던 카페가 이젠 손님들로 제법 북적입니다. 입장할 때마다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출입 명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식당이나 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해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확산세를 꺾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저희 이제 생업을 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지침들이 일단은 되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부는 일상 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조치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다음 달까지는 한시적으로 접촉을 줄이는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의료 대응 체계가 위태로울 경우 일상회복 중단과 이전 거리두기로의 복귀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에선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7만 5천 명을 넘었고 프랑스는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7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누적 사망자는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10만 명을 넘어섰고 유럽 전체 사망자도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Gab es keine Herausforderung an unser Land mehr. 유럽 전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으로 급증한 프랑스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고 3차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차 접종을 마쳐야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Oui, cette cinquième vague sera sans conteste plus forte, plus longue que la quatrième vague survenue cet été. 체코는 아예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 10시 이후 술집과 클럽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중환자실 병상이 포화 상태에 들어간 네덜란드는 병상 확보를 위해 장기 이식과 화학요법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 와중에 스파이크 돌연 변이만 32개 달린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뒤 남아공에서 6건, 남아공에 방문했던 홍콩 국적 30대 남성도 이 변이에 확진됐습니다. 이 변이의 위험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남아공 보건부는 전염력이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핵심 당직에 40, 50대 측근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기존 인원을 절반 이상 감축해 전시 대응 체제처럼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연일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가 변화의 차원이라며 1년 8개월 만에 다시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반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바뀌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50대 대선 후보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당직 개편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보통 3선 의원 이상이 맡던 당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용진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40대 후반인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선대위에서도 총무본부장과 전략본부장을 겸할 핵심 당직에 기동성과 소통력을 갖춘 측근들을 전면 배치한 겁니다. 여의도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 현장 중심, 민생 중심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있는. 기존 선대위 간부들의 사퇴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 캠프 출신인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총괄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이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오직 이재명 후보와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새로운 선대위는 기존의 16개 본부 체제를 6, 7개로 간소화하면서 전시 대응 상황실, 이른바 워룸처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선 쇄신 결과가 이 후보의 친정체제 강화여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쇄신 선대위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빠졌는데 김 전 위원장은 할 말은 윤 후보에게 다 했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인선은 미룬 채 6명의 본부장을 임명하고 선대위를 출발시켰습니다. 정책총괄의 원희룡, 조직총괄의 주호영 등 중진 인사 5명을 본부장에 전면 배치했고 홍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과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김 전 위원장 인선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윤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되는 얘기는 우리 언론에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입장을 다 얘기했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알아서 해결하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윤 후보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윤 후보가 최후 통첩을 했다는 등의 보도엔 주접을 떨어놨다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와 역할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대신할 제3의 인물을 찾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 당내의 우려는 더 높아져 대변인들도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메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혁신이 가능하겠냐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